네. 고대 탑 중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탑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탑이죠. 불국사 3층 석탑.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옛날 고대 이 탑들은요, 한번 열면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세요? 고대 탑 중에서 아직 수리, 해체, 복원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탑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탑은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1500년의 시간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고대사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보고 싶죠? 네. 아니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건. 자, 불국사 3층 석탑. 아까 그냥 바로 맞추셨는데 1966년이었습니다. 9월 3일이었어요. 9월 3일 도굴꾼들이요, 그 카센터 가시면 왜 이 빠루라는 게 있습니다. 빠루. 이게 쇠로 만든 이 지렛대 역할하면서 이게 뽑아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곳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가서 어차피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이 그 지렛대를 가지고 이 안에, 아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탑 안에는 정말 이 고대사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 도굴꾼들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이 당시 도굴꾼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해박한 고고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겠죠. 그죠? 자, 하지만 그 지식은 올바른 데 써야죠. 올바른 데 써야죠. 이런 나쁜 데 쓰면 안 되겠죠. 도굴꾼은 도둑놈입니다. 예. 그거를 갖고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알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걸 투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다 찔러보는 거죠. 다 찔러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야, 이분들 이렇게 아마 사다리를 놓았든지 막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 틈새 있잖아요. 틈새에다가 그거를 뚝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렛대 힘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9월 3일에. 그런데 무리죠, 무리. 이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 엄청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9월 3일날 도구로 실패해요. 그런데 이틀 뒤 9월 5일날 또 들어와요. 아니, 이 정도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마음껏 들어오네. 하긴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여행 가셨을 때 경주 가보신 분? 수학여행 경주. 그렇죠. 옛날 경주. 저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요? 그 황남대총 있죠? 황남대총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떼구르르르 굴러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신 분?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있어 봐. 지금은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능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요. 큰일 납니다, 지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소중함, 이런 배고픈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9월 원래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와서 또 찔러가지고 또 막 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역시 무리였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발각된 거예요. 그들이 잡히거든요. 잡혔는데 어느 곳에서 도굴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도 했다 하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잡히고 나서야 한 거예요. 와봤더니 진짜 수천
쑤셔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쑤셔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조금씩 틀어진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해체 복원하기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유산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그 현대를 사는 그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옛 유산들을 자꾸 뜯어보고 헤쳐보고 파헤쳐보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괴예요, 파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돌고꾼들이 이거 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상복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결정, 다시 해체해서 복원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기술, 60년대 기술이요. 지금처럼 정교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수업적인 그런 방법. 3층 이렇게 옥계석 내려놓고, 몸체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옥계석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멀리 못 가고, 요 바로 앞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요 바로 앞에다가. 이걸 이렇게 바로 앞에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2층 옥계석을 또 올려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지지대가 부러져요. 그래서 요 밑에 있었던 3층 옥계석과 몸체로 툭 떨어졌네요. 3층 옥계석과 몸체가 그래서 부서졌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는요, 도굴꾼의 행위와 마찬가지죠. 파괴한 거잖아요, 지금요. 진짜 이 당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건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71년도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도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17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냈거든요. 17시간 만에. 이거는 도굴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요. 발굴이 아니죠. 예.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막 그냥 청동 수조 막 밟아가지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이 당시 기술은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너무나도 그 우울한 어떤 그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2층 이 몸체 안에서 이거 지금 드러냈잖아요. 이 몸체 안에서 그 아까 도굴꾼들이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찾고 싶었던 그거 사리암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리암 나오면 일단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과정입니다. 지금 2층 지금 내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냥 뚝 떨어지고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발견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자, 요거는요 작아요. 한 8cm, 너비는 8cm, 길이가 한 6m 정도 되는 그 정도 긴 그런 두루마리 경정인데요.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지금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도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요,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게 발견된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의미는 고자는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발견된 거예요. 우와! 그 이전까지만 일본 거다, 중국 거다, 말이 많았지만, 그냥 딱 이게 나오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의 타이틀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던 것. 그 비밀이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한 1300년, 약 한 1300년 전 거란 말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1300년 전의 기록을 지금 안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1300년을 어떻게 그 안에서 버텼을까요? 불국사 3층 석탑에 있는 불국사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름, 지금 경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맘때면요 엄청 덥고요, 엄청 습해요. 그 정도 습지라면은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면서 종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왜 연습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1년만 지나도 이게 바스라질 정도로 굉장히 약한데 1300년? 와, 만약에 지금 종이처럼 이 종이 위에다 글씨를 써놨으면 열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그 당시의 기록들을 담아가지고 우리 앞에 나왔다는 사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종이가 어떻게 1300년 시간이 갈 동안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종이, 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과 연구의 폭을 넓게 가져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고대의 어떤 이 기록물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 정말 유네스코 세계 또 기록유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실록 아닙니까? 실록. 예, 실록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선의 왕. 어느 왕인가? 이분 나오면 항상 시청률 이게 늘 최고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왕이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조선 건국부터 태종시대 올 때까지 너무 얘기가 많아요. 이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누구죠? 세종 아니겠습니까? 세종. 그죠?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막 넘칩니다.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이 조선 왕들 중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 본 사람이에요. 왕이 과거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 본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운동하는 거, 말 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태종 이방원이 신하들을 데리고 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늘 자기 취미예요.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고삐를 꽉 잡아당기면 말이 놀래가지고 이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딱 잡고 있는 모습, 그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습 참 멋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주차 좁은 공간에 쫙 들어가죠. 요런 느낌. 그런 게 이제 태종 이방원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삐를 잡아당기다가 아이쿠, 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말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꽤 높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왕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니까 누굴 먼저 불러야 돼요? 의사를 불러야지. 의관 오거라. 의관. 이게 정상일 텐데 놀랍게도 태종 이방원은 의관을 부르지 않고 사관을 부릅니다. 기록하는 사관을 부릅니다. 그 사관 오라, 사관. 그 사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관한테 이야기하죠. 너네가 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건 넌 그거 적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피한 거죠. 이게 기록된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관이 왕께서 말에서 떨어진 것을 적지 말라 하였다. 이것도 적어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한 60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 기록을 담아낸 종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풍부한 이야기는요, 기록이 있지만 그 기록을 알아낼 수 있는 종이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한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 이게 완성되기까지는요, 항상 이 아까 얘기했던 사관이 왕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다 적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나중에 그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옮겨 적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러면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 원자료들, 여기 옮겨 적기까지 원자료들. 그 원자료들 어떻게 할까요? 원자료들. 그 굉장히 귀중한 문서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 다 기밀 문서잖아요. 그죠? 기밀 문서인데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죠.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바로 물에다가 빱니다. 네, 물에다가 빱니다. 이 빠는 곳이 어디다? 세검정. 세검정에 가시면 물 빠는데, 종이 빠는 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종이를 빤다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종이를 빤다고? 그럼 다 흐물흐물해지고, 그걸 어떻게 했고,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를? 라고 하겠지만, 우리 한지는 빨아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이 종이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린다는 건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항상 이 종이는 대를 이어 재활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올까요? 마지막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예, 다 이렇게 벽지로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버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씁니다. 계속 재활용합니다. 어쨌건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지금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몇백 년을 버틸 수 있는 우리의 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런 실록 만들 때 꽤 많이 썼던, 꽤 많이 생산했던 곳이 전주 쪽 한지라고 하더라고요. 전주 쪽 한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